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설 전시관인 한국인의 일상을 관람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은 어떠하였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일상 속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의 부녀자들은 맑은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에 줄을 섰으며 선비는 세수를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여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침의 시작을 아름답게 전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비의 의관정제와 수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비들이 사용한 물품들이 전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며 말은 엄격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전시된 것을 통해 선비는 학문을 중시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대부의 손님 맞이는 서로의 대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면서 베푸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선비에게는 조상을 모시는 일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손님 맞이는 친분을 쌓는 일로 시를 짓거나 학문에 대해 의견을 교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으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들과 친해지고 공동체로서 서로를 돕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들의 시찰은 어떠하였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관리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거나 어떠하였는지를 조정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체계적인 시스템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삶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사람들의 여름은 어떠하였는지 알아봅시다. 이 부채는 당시 사람들의 여름을 보낼 때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선풍기가 없던 시절이니 저 부채는 더위를 날려줄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이 젖부채는 주로 선비들이 쓰던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채는 접었다 필 수 있는 형태로 휴대성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젖부채에는 산수유와 같은 그림을 넣을 수 있어 예술성도 있었습니다. 여름은 농촌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김매기가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물은 이른 아침부터 부녀자들이 맑은 물을 떠오기 위해 모였던 곳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의 지하수를 이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부녀자들은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였으며 시냇물에는 그녀들의 말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들이 사용하던 빨래 도구들을 볼 수 있답니다. 더운 여름날 이 시냇물을 표현한 것은 잠시 더위를 날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여름의 풍류를 알아봅시다. 이 물건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였으며 고기 바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힘들 때 잠시 새참을 먹으면서 휴식을 했다는 것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의 생활을 알아봅시다. 선비들의 비에 초라해 보이면서 밥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물고기와 상추만 차려진 것을 보면 빈부격차가 심했다는 것도 느껴지는군요. 초라한 밥상을 먹고도 힘든 육체적 노동을 했던 농민들의 삶이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그들의 농사 덕분에 많은 윗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선비와 농부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비의 옷차림과 농부의 옷차림을 비교해보니 신분의 차이가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신분 사회가 안타까웠답니다. 이곳은 선조들의 신발이던 남학신과 집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장에 살 수 있었으며 당시에도 장사는 중요한 생활이었던 것이죠. 장사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팔기도 하였답니다. 당시 조선에도 다양한 신발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풍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네요. 저는 여기서 소금 장사꾼의 짐 크기를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사꾼들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것도 볼 수 있었답니다. 정말 시장은 사람과 만나는 문화이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군요. 이것은 당시 여자아이와 엄마의 옷차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한복의 모습과 차림새를 보면 아름답다는 것이 바로 보이네요. 부녀자들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주로 제철 음식과 국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은 김치까지 더하면서 정성이 담긴 밥상을 가족들과 함께 먹은 것이죠. 예쁘게 만들어진 당시 선조들의 밥상이 보이네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부녀자들은 집에서 바느질도 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옷감을 만들거나 구멍난 옷을 메꾸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럼 이제 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시의 밤길은 어떠하였을까요? 당시는 통금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군사들이 통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것은 금지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당시 순찰을 돌던 병사가 쓰던 방망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당시 함부로 밤길을 나가기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은 사랑에 빠진 남녀가 몰래 만나는 시간이 될 정도로 밤은 그들의 만남을 잠시 허락한 시간이기도 하였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는 그들의 소망을 기원하고 기흉을 점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별자리에 대해 조사하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신구법 천문도는 해와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그려진 천문도로 당시의 별자리와 행성을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의 일상은 어떠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